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일단 지금 쟤들이 서울 보궐선거 또 부산 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죠. 국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국힘이 그야말로 해롱해롱 헤매고 무기력하고 뿐만 아니라 민중 기반을 갖추려고 하기는커녕 민중 기반이 있는 곳에선 전부 도망다니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 586 집단을 심판하겠다. 그 일념 하나로 국힘에게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이번 국힘의 승리는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2022년 3월의 대선의 승리, 그리고 2022년 6월의 교육감과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나아가서 2024년 4월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승리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 분노 굉장히 뿌리가 깊고요. 또 우리 애국 민중이 상당히 많이 네트워킹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같은 사정이 무엇을 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잘구동료 부탁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매일매일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힘 쪽이 엄청나게 이겼죠? 네, 그렇죠. 네. 6대4입니다. 6대4? 크게 봐서. 크게 봐서 6대4죠. 예. 서울이 57.5대 39.2. 예. 부산이 62.7대 34.4. 예. 그런데 이제 뭐 부산 특수성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 서울이 약간 더 야성향이니까 그렇죠. 전국 평균은 서울보다 이쪽 야가 아니라 서울이 조금 더 왼쪽 성향이니까 전국 평균은 서울 지금 수치보다 한 2~3%포인트 업되거든요. 뭐 그래서 적당히 6대4. 그래서 아마 전국 평균으로 보면 60% 정도 될 거다. 이걸 환산을 해보면. 그렇죠. 이 같은 구도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국민의 분노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뭐 선거 뭐 공학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중간지대가 없어진 거죠. 중간지대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중도다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선거회 때 항상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도피하는 요 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생기고 난 뒤부터 사실은 우리 정치가 네네. 굉장히 유동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안철수가 원흉이지 뭐. 그 뭐 안철수 그래서 네, 그 전에 안철수가 박원순 만들어준 게 안철수고. 그렇죠. 한 10년 시장으로. 10년 동안에 안철수 뭐 경상도 말로 욕받습니다. 여러 가지 헤맨다고 철수하고 들어왔다가 철수하고 들어왔다가 근데 이제는 아마 정치를 좀 알아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제3지대가 있으면은 이제 저쪽이 좀 이익을 봐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신들린 예언을 했다가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게 있습니다. 2012년에 그때 이제 안철수가 나올 거냐 말 거냐가 좀 말이 복잡했어요. 예. 그때 제가 이 박근혜 후보 쪽에 이제 그 한 A4로 한 2장짜리를 전 직접 후보 진영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줬어요. 그게 네. 9월 달인데 이야기는 뭐였냐면 안철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4대 2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가 안 나오게 되면 뭐 5.5대 안철수 아니요. 안철수 그 지지 기반이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그렇죠. 50대 50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고유 기반인 4를 다지고 안철수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한 좀 그거를 하게 되면 박 후보는 안철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기고 안철수가 안 나오는 경우 51%포인트 내지 52%포인트 득표로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부하 프로로 뭐 할라. 근데 오케이 이거 됐구나. 근데 51.6으로 이기셨잖아. 그렇죠. 그게 제가 9월 달에
제가 보통 이 정치 선거 잘 못 맞추는데 그 어떻게 그때는 참 냉정하게 맞췄어요.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뭐 어떤 제3지대 혹은 예, 안철수 도피처 혹은 중간지대가 예,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 부동층이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층을 없애면 6대4 구도 가는 거예요. 그래 갑니다. 예. 그 4는 이제 대깨문하고 호남이 주축이 되죠. 대깨문과 호남 주축 6대4.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 입장에선 이제 그 제3지대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이제 온갖 재주를 부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성립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성립이 예. 어려워요. 예, 예.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그렇죠. 그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얼추 맞아 떨어지면 그다음에 바뀐 심리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이제 현실이 새로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깨문과 호남 분들 중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고 특히 호남 분들이나 대깨문이 이제 그 골수와 주변으로 분리될 분리가 거라고요. 되죠. 왜냐면 네. 누구든지 저기 지는 편에 가서 줄 서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주변부는 지는 편에 가서 줄 서기 싫은 분들이 이제 오늘자로 왕창 생긴 거예요. 저기 2007년 표적, 저 노무현 패족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랑은 좀 달라. 좀 다른데. 달라. 그러니까 다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유권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백모가 고발당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선거의 어떤 일정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는 쪽에 이게 급속히 와야 되는 그걸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노무현 패족 쪽은 그 현상이 벌어지니까 모여있던 쪽이 이제 폐인화된 과정이고 저는 그 전에 이 지지 기반이 오늘 표 까기 전에 어저께까지는 그렇죠. 어저께 오후 6시까지는 6대4인데 예. 표 까고 나니까 어이씨 6대4야. 그러면 40%에 속한 사람들 주로 대깨문하고 이제 호남 분들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는데 이분 중에서는 이제 지는데 줄 서기 싫은 분들이 나와요. 이게 그렇죠. 약 5%포인트에서 10%포인트에 도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6.5 대 3.5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거 한번 거치고 나면 또 표 깐 다음에 이게 7대 3까지 가요. 이제 한 번씩 구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먹고 국힘이 뜨는 판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현실은 예. 거의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현실 아닌가. 예, 예. 물론 이제 또 뭐 여러 변수는 많이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대개 미국의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대개 한 1월까지 예, 예. 혹은 미국의 아무튼 중간선거 2022년 11월 이후 미국의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는 2023년 1월 그 언저리까지 한번 짚어보죠. 짚어봐야 됩니다. 전제는 국힘이 개발질하지 않는다. 예, 예. 개발질이 뭔지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전 국힘이 하시라도 개발질할 수 있는 집단. 그렇죠. 저는 사실은 국민 배신 개발질당이라고까지도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냉소적이고 또 저도 앞뒤 또 그것을 그래도 거길 내세워서 또 그 저기 문재인 586을 심판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저기 애국 보수적인 분들의 그 주류 정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국힘이 개발질 어떻게 못하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개발질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한번 보죠. 일단 내년이죠, 뭐. 내년 3월 달이니까 11개월 남았는데 네. 일단은 국힘과 윤석열은 뭐 어떤 방식이든 연관을 가지고 아마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국힘 대선 승리, 윤석열 대선 승리 내년 3월에. 예. 그 다음에 또 내년 6월에 교육감 및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배 세력, 권력 세력이 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교체가 되는 그런 선거. 네, 그러니까 되죠. 까딱하면 이제 내년 6월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대통령은 이미 3월에 바뀌어 있고 교육감 전국 교육감 중에 뭐 특정 지역 한 서너 군데 빼고 14개가 교육감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교모에서도 교육감 후보 좀 심사해서 후보군을 좀 좁혀주려는 검토 조금씩 하고 계시죠. 이번에 봤잖아요. 단일화가 되면 이겨요. 단일화되면 이겨죠. 그래서 전교조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예. 보통 30-40% 먹고 이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6대 4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대 7 정도에서 먹어. 최소한 뭐 우리가 저기 그 단일화를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실제적 단일화. 실질적 밀어붙여야 단일화에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뭐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정교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좀 검토 중이죠. 검토 중 확정은 안 돼 뭐 있지만 검토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예. 고민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 정교조 세력이 만약에 참패한다. 예. 내년 6월에 예.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대승한다 이래버리면 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주요 교육감들 다 보수 성향, 자유 애국 성향 또 전국의 지자체의 예.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장, 광역장이 대다수가 자유보수 성향 뭐 이렇게 이제 깔리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한 포인트가 있는 게 대선에서 이제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 국힘이든 하여튼 뭐 자유파 세력이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게 권력 변동에 따라서 어떤 공백이 생깁니다. 정교조는 일단 정당 교육감 선거는 네. 정당을 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기 힘든 요소가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거기 이제 시민들이 보수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단일화 시켜내냐. 시켜내고 또 그거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공백을 사실은 굉장히 이 견인하고 메워주는 그 역할이 우리한테 남아 있고. 시민한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식인과 시민에 남아. 지방 선거도 지금 워낙 저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소위 보수 세력을 빨리 키워서 그 팀들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교육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내년 그다 11월에는 미국이 중간 선거에서 이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 MTR 동맹이 대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러면 미국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이 다 먹어버리고 주지사 왕창 공화당 칼라로 바뀌고 주의회 지금도 많이 먹었는데 주의회 장악력 더 높아지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아마 내년 11월 미국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조선일보도 조금 눈치챈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 또 눈치 못 채서 바이든 또 찬양 시작했다는데 엊그제부터. 어떤 찬양을 했어요? 네. 아니 뭐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좀 말을 조심하고 있죠. 요새는 좀 조심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구별해서 우선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 네. 22년 5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교체가 되는 대통령이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7월이면은 이제 지자체랑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체돼요. 교육감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24년 6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총선은 4월까지지만 6월에 임기가 시작되니까 의원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174석 뭐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걸 전제를 한다면은 24년 6월까지에 한국의 정치 변동이 정말 현란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은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국힘 쪽에서 먹은 상태. 그렇죠. 그다음 지자체도 국힘이 먹은 상태. 교육감은 자유보수가 먹은 상태인데 쟤들은 딸랑 국회만 갖고 있는 거야. 그 딸랑이 아니고 저게 방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도 못하게 방해할 수 있거든요. 딸랑 국회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대통령과 지자체와 교육감을 기반으로 한 자유보수 애국 진영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하고 입법권 갖고 있는 국회하고의 대충돌이 이제 대충돌의 시기가 와요. 저희가 한 2년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최소한 아마 대통령이 됐고 아마 아주 격렬하게 한 6개월 내지 1년은 싸움을 할 겁니다. 그때 충돌을 하면서 쟤들의 민낯을 폭로시켜야 돼. 그러면은 국힘이 그 정도의 그 기동성을 보이면서 작업을 하면 2024년 국회 선거에서 국힘이 대승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민낯을 보인다는데 지금 현재 사실 공수처 법안 만들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8, 90% 위헌적인 권력 그 개편이라든지 권력 기관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기본권에 대한 100% 위헌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바뀐지도 모르게 지금 수십 개가 지금 변경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감사하고 계속 정보를 계속 국민들한테 공개시켜주고 대통령 주도 아래 또 그렇죠. 지자체가 같이 힘을 맞춰서 그래서 상대방 국회를 몰아붙이는 그렇죠. 헌법이 마비되는 하위 법률의 민낯을 다 까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024년 국회 선거를 거쳐서 586 집단이 최종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 높죠. 여러분 586 외에 82학번인데 2024년이 되면 얘들 586 주도하는 애들이 60대 중반입니다. 82인데 60대 중반이에요. 이제 이때 거꾸로지면 그다음 못 일어나. 못 일어나죠. 이제 양로원 가셔야지. 나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번에 오른쪽 그 무릎 그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가 나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 국산기계 한 60년 쓰셨으니까 이제 인대 재건술 하지 마십시오. 대충 사십시오. 거기다가 내가 그 전에 돈 모아놓은 것 때문에 무슨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4월부터 연금이 나와요. 그래요? 뭐 아주 큰 돈은 아닌데 양로원 갈 정도 돈은 나오더라고. 그래 말이에요. 오래 안 됐습니까? 많이 해먹은 것도 아닙니까? 저기 그래서 이게 586이 2024년에 거꾸로지면 이제 못 일어나. 이제 양로원 가셔야지. 연금도 받으시는데 뭐. 그리고 또 뭐 힘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냐면 2022년에 뭐 이게 윤석열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2022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주도해서 2024년 7월부터는 6월부터죠. 6월부터는 아마 의회 권력도 이제 바뀔 겁니다. 행정부, 국회, 지자체를 전부 장악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상태에서 거기 상태에서 외부적인 국제적인 대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온다. 미국 대선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다시 나오든 아니면 트럼프가 미는 사람이 나오든 이때부터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물론 세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거 좀 이따 다시 다루고 그런 큰 이제 변화를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와 국제가 그야말로 큰 전환을 위한 그게 이제 동조가 되는 거죠. 싱크가 되는 거죠. 이 싱크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중요할 때 몇 번 있었죠. 있었죠. 뭐 별로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 서거 무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아니 무관한 게 아니지. 카터가 와서 야 죽어라 하고 저주 퍼붓고 갔어. 한국 방한해서. 그럼요. 아니 국빈으로 방한한 자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연설하면서 세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인권과 민주주의였어요. 결국은 카터는 자기가 제기했던 문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저주만 퍼붓고 그 저주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비극을 맞았고 그래서 싱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카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기 그다음에 80년에 저기 11월에 레이간이 당선되고 나서 12.12 그해 12.12 신군부 등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싱크거든. 그다음 솔직히 말해서 그 아들 부시나 그 얼척없는 아들 부시나 클린턴이 아니었다면 그게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적인 또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독립 변수는 그 이대하신 김영삼 씨 때문에 위대한 김영삼이지. 그게 이제 그 틀려버렸는데 김영삼 몇 년도죠? 그 선거가 1998년도 선거였나? 97년도 선거고 98년부터 DJ가 임기를 시작을 했죠. 88 2월부터 노태우 그다음에 88 이후니까 93 그다음에 1993년 2월 그다음에 98년 2월 맞네. 97년 말이네. 97년 말이네. 97년 말이면은 그때가 클린턴이죠. 클린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클린턴 이제 변경기가 있었고 이제 클린턴하고 와이스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 남북 문제나 국제 정치이긴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좀 난잡했습니다. 유해창 씨 아주 난잡했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해창 씨도 여러 가지 이제 악수를 떴고 그다음에
그 저 누굽니까 박정희 그 흉내를 냈던 그 충청도의 유명한 페닉제, 예. 이인제. 이인재 씨가 원래는 안 나오고 저 이해창 씨가 경선에서 말하자면은 그때 아마 신한국당인가 거기에 후보됐는데 갑자기 뭐 이해창 씨 예, 그랬죠. 예. 그룹들이 이제 뭐 저기 김영삼 현행 대통령을 차별화한다고 화형식을 하고 뭐 이러니까 퍽 이인재를 내보내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인재가 550만 표를 획득을 했고 선거 결과는 DJ가 40만 표를 이겼어요. 예. 근데 이인재 표의 최소 70%는 예. 이해창 표인데 그때 이해창이 잘못했죠. 예, 예창이 잘못한 거죠. 그거- 이해창은 저기 박근혜도 내치고 그 다음에 YS도 내치고 해서 그 나는 경기 서울법대 이런 그 스펙 가진 사람들은 조금 저기 그 정치권에서 특히 경기 이제 73회부터는 괜찮아. 뺑뺑이부터 72회 전 죄송합니다. 저 편견이 있어요. 경기 72회까지. 근데 서울법대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 좀 안 나오셨으면 거물로는 안 대통령으로는 안 그런 나왔으면 분의 좋겠어요. 이해창 친구고 비슷한 리틀 이해창 있잖아요. 뭐? 저 뭡니까 지난 우리 탄핵 시기 유승민이 유승민이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리스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판을 깨는 데는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정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거대한 세계 대전이 펼쳐지니까 차기 한국 대통령 정부하고 네. 미국 쪽에서 펼쳐지는 일 한번 이렇게 싱크해서 맞춰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싱크가 맞춰봐야 되나 안 되죠. 되나. 우리 그래서 지금 미국 쪽 한번 뭐 보시죠. 일단은 우리 설정을 그냥 방향과 예, 일정을 한번 대충 정확히 짚어보면은 2023년 1월 그러니까 이러면은 연방의회가 재구성된단 말이죠. 연방의회가 이제 MTR 쪽이 이길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완전히 크고. 그러니까 상하원 다. 그만 대선을 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을 탄핵을 할 수 있는 여섯까지도 뭐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뭐 지나친 예. 이야기고 일단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MTR 신임 대통령이 들어올 거라고. MTR 진영에.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럼 시기는 예,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겠죠. 행정부를 장악한 네. 이제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점 복합체, 그러니까 GSL 복합체와 의회와 주를 장악한 MTR 동맹이 대판 싸움이 대판 싸움들이죠. 마치 그 전에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2022년 6월경부터 6, 7월부터 대통령과 지자체를 장악한 국힘 쪽하고 예. 그 다음에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저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586과 대판 싸움 붙듯이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싸움이 붙을 거예요 이게. 정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저 미국의 약간의 그 선행 몇 개월 선행에 선행 지표를 제공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정치내전 격화될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좀 애매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무력화된 요소들. 그렇죠. 의회가 법으로 바이든 행정명령 잘못 때려놓으면 야 그거 반대되는 법안 통과시키고 이러면은 바이든 꼼짝 못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치기 전에 급하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 대중 뭐 몇 가지 행정명령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도 손 못 대고 아니면은 그리고 또 민주당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특히 그 중국 관련은 그 잘못 손댔다간 표가 날아가니까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바이든은 사실은 트럼프의 업적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충돌이 이제 미국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기로 보면은 2023년 1월부터 우리는 이제 그 시기가 그 2022년 한 6, 7월부터인데 그거보다 한 6, 7년 늦은 그렇죠. 2023년 1월부터 그 2025년 1월까지 미국은 그러니까 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이제 행정부만 이 GSL 복합체 바이든 쪽이 장악하고 이제 입법과 주정부 그렇죠. 쪽을 현장 지방자치 쪽을 MTR이 장악해서 이제 들이받는 그렇죠. 대통령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잽이고 그때 아마 뭐 상당히 큰 펀치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회가 미중 전쟁을 주도할 거라고 법률로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미국에서는 2024년 11월에 MTR 동맹이 승리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연방의회, 행정부, 지방정부, 스테이트까지 되게 이제 상당히 강력한 이 말하자면 MTR이 다 MTR 장악하죠. 장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이 그걸 다 장악, 권력의 모든 각 부서를 다 장악하는 상황이 언제 올 수 있냐면은 14년 6월. 예, 그 2024년 6월. 6월. 그러니까 선거는 2024년 4월. 4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22대 6월이니까. 국회 선거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예. 미국은 그게 2024년 11월 11월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선거. 통해서 풀세트를 권력의 풀세트를 장악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예. 이제 싱크율이 동조화율이 동조화 강도가 높아지죠. 지금 저희가 왜 이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냐면 음.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쪽에서 뭔 일 벌어지는지 생각을 하고 어디에 머리 두고 어디에 발 뻗을 건지 좀 통박을 돌리셔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골프는 드라이버가 좋아야 되고 지금 롱샷을 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활을 쏘면은 그 큰 롱샷을 쏘고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산을 해줘야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또 개발을 하게 된다. 이 자, 여기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에 세 줄은 한국이고 예, 밑에 예. 두 줄은 미국인데 그렇죠. 이 파란 거는 민주당이에요. 한국, 미국. 빨간 거는 한국에선 국힘, 미국에선 공화당이에요. 네, 예. 그럼 이제 보시면 차기 대통령이 2027년 5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도 가요. 2022년 5월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든 누가 됐든 국힘 진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근데 한국의 국회는 네. 2024년에 바뀌어요. 2024년 중반에. 그렇죠. 21대에서 22대로. 예, 예, 예. 그리고 한국의 교육감과 지자체는 2022년 7월에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 6월 선거에서 교육감 지자체 선거에서 저 빨간 쪽이 이긴다. 국힘이나 보수가 이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기는 빨간색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국회는 2024년 여름부터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은 쉽게 말하면 2024년 여름이 지나면 권력의 모든 층위가 다 국힘 혹은 보수 쪽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힘 정신 똑바로 차려셔야 돼. 지금 대운이 왔어. 왔어요. 예. 대운이 왔어. 미국을 보시라고요. 미국을 보면 바이든 집권기가 2025년 1월에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연방의회 쪽을 보면 연방의회가 2022년 11월 선거. 11월 때 그때 선거에서 구도 바뀌는 빨간색으로 선- 바뀐다.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임기로 치면 2023년 1월부터 1월 6일부터 1월 며칠부터 빨간색으로 바뀌어. 그렇죠. 대통령보다 한 대통령이 보름 일찍 일찍 돼요. 예, 예. 취임이. 연방의회는 그래서 연방의회는 그다음부터 쭉 빨간색으로 갈 거라고 미국이 예, 예. 지금 MTR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2024년 11월 대선에서 바뀌어서 2025년 1월부터 그래. 신임 대통령 될 거라고. 그렇죠. 신임 MTR 대통령. 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한국도 새빨갛고 미국도 새빨간 거예요. 상황이. 같이 예, 겹치죠. 이게 뭘 뜻하냐.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혹은 다음에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 됐든 문석열이 됐든 간에 김석열이 됐든 간에 그 국힘 쪽 대통령은 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당연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임기 후반기거든. 예, 예. 미국의 신임 대통령 들어오는 2025년 1월이 예, 예.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절반인 상태예요. 절반이죠. 임기에. 딱 반이죠. 그러니까 딱 반인 상태. 5년 중에서 2년은 여소야대를 가지고 다른 요소를 해서 입법 요소 그러니까 여소야대죠. 국회는 문팔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자체와 교육감, 교육법, 뭐 행정부는 대통령이랑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국회를 고립시켜서 저게 얼마나 흉악한 집단인가 폭로시키는 그 2년의 지난한 싸움이야. 지난한 싸움이에요. 원칙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때 그 싸움을 하면서 586의 사망 선고를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4년 그 22대 국회 선거에서 586을 완전히 사형 집행을 시켜버리고 예, 개면시키고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해 11월에 MTR 대통령이 등장할 거냐 아니냐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계산을 MTR 잘해야죠. 대통령까지 등장하면 하면. 이미 의회 쪽은 MTR이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예, 예. 등장하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기대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 완전히 다른 그 게임이에요. 이야기를 네, 해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미 간의 싱크를 생각하면서 혹은 미국을 꿰뚫어 보면서 한국 정치를 한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걸 꿰뚫어 보면서 어떻게 한국의 관점을 관철시킬 거냐 평생 내내 고민한 분이 우남이승만. 우남이승만이고. 이거 꿰뚫어 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한 사람이 박정희. 박정희. 그 다음에 의외로 전두환과 김대중이에요. 예.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딱 이때까지 4명이 있었어. 김대중은 권력 잡으려고 그걸 읽었고 전두환은 뭐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읽은 것 같고 그래서 한국 대통령 중에 미국 정치의 판을 보면서 자기 그 흐름을 같이 맞춘 사람은 넷밖에 없다. 그중에 정말로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 우남이승만과 박정희고 예, 예. 그래서 미국과 갈등이 있었고 그런 거죠.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는 숙명적으로 밖의 문제, 특히 가장 최선진 강국과 싱크를 어떻게 공조하느냐, 혹은 동조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해와 인식이 한국 지식인의 혹은 조선 지식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그걸 가지고 뭐 출세해서 정치를 하든 지식인이 되든. 근데 우리 그런 지식인 겁니다. 중에 이거 읽어서 이렇게 저기 뭐야 작전 짜는 사람이 없어. 백모 있잖아. 아 나는 근데 야인이잖아. 그렇지. 누가 내 말을 들어줘? 성질머리가 좀 과격해서. 뭐 저는 한국적인 입장에서 국정정책을 택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합니다. 없어요. 참 예? 드물어요. 이거 드뭅니다. 제대로 참 읽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MTR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스 흐름이 이렇게 강화돼 가면 이 우리 지식 문화계에서의 그 깨자좀 독재 권력도 많이 약화돼요. 많이 약화되죠. 이게 의무량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될 거냐?